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922강, 중3 수학의 상 내용이죠. 자, 우리, 2차 함수라는 단원, 처음에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이자,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먼저,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 아저씨는 1차식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는영 깔면 이건 뭐가 돼요? 1차 방정식. 자, 1차식에다 y 붙이면 뭐예요? 1차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방정식의 최종 목적지는요, 대부분 다 함수입니다. 그거를 함수에서 의미를 재해석해내는 게 중요한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러면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는 0이 안 깔리고 y가 안 붙으면요, 그냥 2차식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2차식이 되려면 일단 최고차인 이 a가요, 최고차의 개수인 이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어요? 0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러면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이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2차 방정식. 그럼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옆에다 y 달면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 다 요 a가 0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차 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2차 함수가 되려면 함수 요 y는 으로 시작해서 여기 뒤에 2차식이 깔리면 돼요. 자, 요 아저씨 보겠습니다.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걸 한번 골라보래요. 2차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자, 요러면 우리가 1차죠. 근데 이걸 뒤집었어. 자, 요렇게 되면 2차죠. 그치? 2차지. 근데 뒤집었어. 이런 애들은 분수 함수라고 하고요. 차수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냥 분수 함수하고 끝내버리면 돼. 됐죠? 그럼 요 아저씨 볼게요. y는 x제곱분의 1. 분명히 얘가 2차인데 뒤집어져 있어. 분수 형태야.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 얘만 0이 아니어야지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도 2차예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bx 자리가 사라져도 얘만 살아있으면 2차라고 인식한다고. 그럼 얘는 2차 맞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보시면 x제곱 전개해 볼게요. x 3승 플러스 x죠. 갑자기 몇 차가 나왔어? 3차가 나왔죠. 얘는 3차 함수예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됐어요? 3차 함수는. 자, 그럼 이 아저씨는 자,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x제곱이니까 뭐야? 얘만 나오지? 이게 뭐야? 1차잖아. 꺼져.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어떻게 됩니까? 2차네. 됐어요? 원순이 되지. 자, 우리가 2차 함수 왜 이렇게 자꾸 콧물이 나오냐?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에서 이 친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나머지는 뭐 있든 없든 상관없고.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2차식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2차식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2차 방정식이지. 특히 이 모양을 2차 방정식의 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2차, 3차, 4차 방정식은요. 다 정방정식으로 놓고 푸는 거예요. 오른쪽에 는영 깔고 푼다. 그게 정방정식이에요. 바른 방정식. 됐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된 모양을 우리가 나중에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할 건데 자,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 풀면서 또다시 이어서 갈게요. 자, 다음 중 이 아저씨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실수 K의 조건을 하래. 자, 여기 보면은 아직 정리가 안 돼 보이잖아. 그치? 정리하겠습니다. K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6x입니까? 6x 제곱입니까? 그러면은 x 제곱이 공통이니까 k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여기 뒤에서는 뭐 상수가 0이니까 없는 것 뿐이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이 친구가 2차 함수가 되래. 그럼 뭐야? x제곱 앞에 개수인 이 오빠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고. 됐어요? 자, k 플러스 6이 0이 아니다. 아니다는 자, k 플러스 6은 0. 2다로 돌려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k는 마이너스 6이다지. 그래 놓고 여기다 아니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6만 아니면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누가? 이 친구가. 됐죠? 자, 어렵습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쉽게 정복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함수를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2차 함수를요. 2차 함수도 이제 나중에 우리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어떤 함수든 간에 그 함수의 출발 함수, 어떻게 보면은 시작 함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평행 이동이나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그 함수의 표준형, 가장 핵심적인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 표준형을 찾으면 그 함수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 표준형을 전개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일반형이 나와요. 일반형을 정리하시면 표준형이 돼요. 물론 이 강의는 뒤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설명할 건데 오늘은 출발함수에 집중할 거예요. 출발함수 문제 잠깐 볼게요. 그렇죠, 출발함수. 자, 보시면 y는, 자, 2차의 출발함수는 뭐냐? ax 제곱이에요. y는 뭐라고요? ax 제곱. 함수는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앞에 있는 오빠가 양수일 때를 대표하는 함수로 선생님 y는 2x 제곱을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 앞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를 대표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뭐냐면 점 찍고 연결하면 돼. 뭐냐면 함수의 시작은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뱉어내는 y 값을 찍으면 된다고. 좌표에다가 x축 y축이잖아요, 그치? 0 넣으면 0이 되죠. 1 넣으면 2가 나와요. 2 넣으면 2의 제곱 4, 4, 2, 8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4, 2, 8 되죠. 그렇게 해서 점들을 쪼로록 연결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2차 함수는 이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포물선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 이 그림을. 됐어요? 그러면 자, 음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앞에 개수인 이 개수가 음수일 경우에, 자, 일단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그 다음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나와요. 자, 2차 함수 어려운 거 아니야. 점 찍어서 연결만 하면 돼요. 알았어? 됐습니까? 그러면 y는 ax 제곱을 이런 모양을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출발 함수라고 한다고. 출발 함수. 그러면 출발 함수 상태에서 둘의 공통은 반드시 0,0인 원점을 지나가요. 여기 원점을 지나가요. 됐습니까? 그런데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자, 뭐래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원선이 됐지? 됐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요, 이 둘의 또 공통점은 이게 뭐예요? y축이죠? 요게 뭐예요? y축이지? 자, 출발함수 상태에서는 0,0도 지나가고요. y축 대칭을 이룬 대칭. 이 아저씨 이렇게 둘이 요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다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됐어요? 0,0 지나가고 y축 대칭 함수이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자, 이 모양에서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아저씨 0,0을 뭐라고 하느냐? 꼭지점이라고 하죠. 자, 꼭지점이 나오면 그 꼭지점의 x 값에다가 x 붙여주고요. y 값에다가 y를 달아주면 얘가 뭐냐? x는 0이 상징하는 게 y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내려오고 있고 이쪽 부분은 올라가잖아. 그치? 이 함수는 지금 이 y축이라는 거에서 대칭이 되지. 그래서 이 x는 0을 뭐라고 하느냐?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축의 방정식. 뭐라고 한다고?
축의 방정식. 그리고 이 y 값을 잘 보시면 이 아저씨가 지금 따지고는 여기서 y 값만 추적해 보세요. 여기는 x는 음수이지만 찍혀 있는 y 값을 보면은 양양양양 했다가 줄어들었다가 0 찍고 다시 올라가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 상태에서 꼭지점의 y 값이 뭐냐면 최소값이 된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최소값.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창이 음수일 때 0,0이 꼭지점이잖아, 그치? 꼭지점의 x좌표에다가 x 달고 y좌표에다 y를 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아저씨가 x는 0, 얘가 뭐라고? y축이라고. 알았어? 이 y축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고. 이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축.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수 했다가 점점 올라와서 0 찍고 다시 내려가지. 그래서 y는 꼭지점의 y 값이 이 그래프 상태에서는 뭐가 된다? 최대값이 돼줄 거예요. 뭔 소리 됩니까? 무슨 값? 최대값. 됐죠? 자, 요게 2차 함수의 출발 함수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 뒤에 문제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하냐면, 자, 5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5번 먼저. 요거 나중에 마지막에 할게요. 유형 5번 먼저. y는 4분의 1 x제곱이에요. 자, 출발 함수죠? 이 뒤에 뭐 x 뭐가 없잖아. 그냥 딱 얘만 딱 있는 경우지. 자, 얘 잘 봐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0,0에서 꼭지점이 된다고. 그냥 그림 이렇게 편하게 그리면 돼. 알았어? 그런데 자,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한 그래프래요. x축에 대하여 대칭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4번, 5번. 이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이거부터 말고 6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함수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를 저렇게 놓으면은 애들이 헷갈리니까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할게요. 2차 함수의 출발함수는 y는 ax 제곱이에요. 자,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로 나눠서요. y는 x제곱, 1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있네, 그치? 이거 설명하면서 저 문제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최고창이 양수일 때와 최고창이 음수일 때로 나눠보면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지. 이 둘 다 꼭지점은 0,0이에요. 됐어요? 자, 둘 다 꼭지점이 자 0,0이고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 자체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y축, y축이 x는 영함수예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자, 이 아저씨 상태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죠. 이 그래프가 뭐라고? 아래로 볼록. 그런데 이 아저씨 꼭지점의 x좌표인 x 지금 0,0이잖아. 그치? 이 아저씨를 기준으로 자, 이 부분은 뭐예요? x가 0보다 작은 지역이죠. 이 부분은 뭐예요? x가 0보다 큰 지역이죠. 자, 잘 보시면 x가 0보다 작은 데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소. 자, 선생님 요거를 잠깐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었다고 칠게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지점까지는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감소라고 하면 돼요. 다시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지. 우리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할 때는요. x 값은 무조건 오른쪽 가는 거야. 그런데 y 값이 어디 있어? 위에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증가하고 있고요. 자, x 값은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근데 y 값이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감소. x 값이 증가하는데 y 값 어디 있니? 위에 있으니까 증가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 보시면 요 부분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요 부분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감소, 증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x가 0보다 작은 지역,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오빠는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떨어진다라고 해요. x 값은 증가할 때 y 값은 떨어진다고. 그런데 0보다 큰 지역은 어떻게 돼?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를 표현하는 거야.
됐습니까? 뒤에 문제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 아저씨 놓고 보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뭐 찍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한 점만 표시하면 돼요. 출발 함수 할 때는. 됐어? 어찌됐건 이번에도 꼭지점이 0,0 y축 대칭. 근데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이 x가 0보다 작은 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x가 0보다 큰 지역이에요.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고요. x값 증가할 때 y값 떨어지지. 이 부분에서 증가를 하고 이 부분에서 감소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증가했다 감소하거나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야.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뭐야? 위로 볼록이잖아. 그치? 이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 x값 증가하면 y값 어떻게 돼? 증가.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 0보다 큰 지역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떨어지잖아. y값은 떨어져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볼게요. 다음 중 2차 함수 얘예요. 선생님이 이미 그려놨죠? 자 무슨 볼록? 이걸 딱 보자마자 위로 볼록. 꼭지점은 출발 함수니까 0,0. 이 둘 다 출발 함수는 0,0. 그리고 여기 축의 방정식 했는데 어떻게 하랬어? 이 상태에서 0,0 꼭지점이죠. 여기다가 x 달고 여기다가 y 달면 이 친구가 뭐라고? 축의 방정식이야. 에잉? 바로 답 나왔죠. 그치? 무슨 소리 됩니까? 그 다음에 y는 0. 자, 이 아저씨 상태에서 y는 0이라고 하는 이 y 값은 쭉 올라왔다 0 찍고 다시 떨어지잖아. 그때 이 y는 0은 최대값이라고 해요. 그 함수의 최대값. 됐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아저씨를 많이 얘기할 건데요. 어찌됐건 자 위로 볼록 화물선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자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에 관련된 내용이 이 위에 있는 거야. 두 문제. 자 보세요. 자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과 y는 2 마이너스 2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둘 다 출발함수니까 0,0을 지나가요. 선생님 이 친구는 파란색,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아저씨 그리면 요렇게 돼요. 자 잘 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0,0 얘는 똑같고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치? 무슨 소리 됩니까? 자 2 넣으면 2밖에 안 되잖아.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y축 대칭이니까 한쪽만 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래놓고 니네 이 친구 보면 같은 지점에서 폭을 보면 얘는 이만큼이잖아. 누가 더 좁아요? 자 지금 봐봐. 이 친구는 이거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맞잖아. 폭이 좁잖아. 이 친구가 더 넓잖아. 그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 동일 지점에서의 이 폭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더 작잖아. 됐어요? 자 그러니까 맞는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어떤 2차 함수와 자 이 관계예요.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야. 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인데 이 둘의 관계가 뭐예요? 반수 관계죠. 반수 관계지. 2차 함수 그래프 자체는 y축 대칭이 무조건 성립해요. 2차 함수 출발 함수는 y는 2x제곱 이렇게 내가 빨리 하나를 그렸다 그러면 자 1 넣었을 때 뭐 넣으면 돼? 2 나오면 되지. 0,0 지나가고 그치? 근데 얘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찍잖아. 자 그래프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데 자 1 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2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는 뭐야?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 아저씨를요 그대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아이고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파란 거와 이 빨간 거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잖아. 대칭. 우리 초등학교 미술에서 데칼코마니 기억나요? 자 종이를 이렇게 돼 있는 거 반 접어서 이렇게 반 접어서 여기다 물감을 이렇게 막 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딱 접으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대칭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렸을 때 배웠잖아, 그치? 그런 그때 대칭일 때 이 아저씨가 대칭축이 된다고. 그럼 따지고 보면 이번에는 이 파란과 빨간 그래프는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과 자 x축 대칭인 함수는 이 친구의 부호의 반대 부호를 해주면 된다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 y x축 대칭.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자체가 y축 대칭인 거고, 알았어? 자 그럼 봐라, 5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 갑자기 아까 전에 풀다가 이 아래쪽으로 갔는데 이거를 설명을 듣고 해야죠. 자 이 친구의 그래프와 x축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하래. 엄청나네.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돼? 저 아저씨 개수 앞에 있는 놈의 반대 부호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따지고 보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얘가.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마이너스 2,k를 지나간대요. 마이너스 2,k. 에이?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 넣었더니만 k 나왔다 이런 얘기야. 따지고 보면은 이 빨간 함수 위에 이 점이 있다나 이 점을 얘가 지나가는 거나 똑같은 말이야. 결론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 그치?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면 그게 뭐 나왔다? k가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됐어요? 우리 1차 함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함수가 여기를 지난다. 그 말은 그 함수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가 4 계산하면 마이너스 k 값은 마이너스 1이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요 문제 하기 전에요. 요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 여기 아래다가 이거 지금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눈으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y는 ax 제곱이 상태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이면 위로 불러기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a가 양수는 양수인데 자 y는 3x 제곱과 y는 x 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전에 이 문제 풀다 나왔어요. 폭이 좁다 넓다. 자 y는 x 제곱을 내가 얘부터 그릴게요. 자 0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3이고요.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12로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렇게 폭이 좀 좁은 오빠가 나올 거예요. 이 친구가 빨간색. 그러면은 x제곱은 어떻게 돼?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얼마 돼? 4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은 y는 ax 제곱 상태에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폭이 좁다가 되지. 왜냐면 지금 y는 3x 제곱의 이 같은 지점에서의 폭을 보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치?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잖아, 그치?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런데 이게 양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음수를 한번 볼게요. y는 a가 음수일 때, 자, 마 3x 제곱과 y는 마 1x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자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친구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1 넣으면 0 넣으면 0, 1 넣으면 마 3이니까 조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 입장에서 얘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왜냐면 1 넣었을 때 얘는 마 3을 찍어야 되고 1 넣었을 때 얘는 마 2를 찍어야 돼. 됐어? 그거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숫자상으로 마 3 지금 잘 봐. 누가 폭이 좁아? 파란색인 이 친구가 폭이 좁잖아. 그러면은 마3과 마1의 숫자 크기를 놓고 보면 이게 더 크잖아. 마이너스 1이 더 큰 숫자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3, 1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고, 그러면 음수일 때는 a 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할 필요 없이 y는 ax 제곱 상태에서 이 친구를 탁 떼낸 다음에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딱 씌워버린다고. 뭘 씌운다고? 절대값. 자 여기다 절대값 씌워봐. 마3 절대값, 마1 절대값.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면은 a 값이 커질수록이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대로 절대값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넓다, 길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 놓고 이 문제를 보면은 그냥 바로 문제가 풀려요. 자 일단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래.
음수 나와야 되죠. x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 됐습니까? 그래놓고 폭이 가장 좁은 거 뭐 한다고?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 붙여보고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을 때 가장 큰 값이 폭이 가장 작다고. 이게 2,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잖아. 됐어요? 그럼 누가? 이 친구. 그러니까 답이 1번 되겠네. 무슨 그림 그릴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x 제곱 상태에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 둘 다 0,0이 꼭지점이고요. 자, 이 a 상태에서 절대값을 딱 붙였을 때 절대값 a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폭이 어떻게 된다고?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돼요. 좁아진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냥 어떤 a 값이 이렇게 되는데 a 값을 키우면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점 폭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무슨 소린지 이해되죠? 자, 922강이었어요. 자, 출발함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표준형으로 가는 과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큐쌤입니다.